170페이지 물권. 우리가 민법 이 네 덩어리인데 그중에 총칙을 본 건데요. 뭐 총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행위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법률.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목적이 뭐죠? 법률행위 하나는 목적이 권리 취득이라 했어요. 효과. 이게 법률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 계약 따위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하고 이 두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손에. 물권을 손에 넣는 경우 예컨대 땅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땅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런 걸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학원에다가 내가 돈을 냈으니 강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 권리 중에 화요일은 이정환이라는 강사한테 민법을 강의해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 구체적으로 하면 그거예요. 이때 사람한테 뭐뭐 하라 그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고요. 채권은 사람,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이 물권과 채권이 각각 계약을 통해 생겼죠. 그 계약이 법률행위란 말이죠.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물권과 채권. 그 중에 이제 물권을 보는 거예요.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물권법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어요. 강론 부분에 가면요.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가 나와요. 8개.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질권을 포함한 8개의 권리를 보통 이렇게 나눠요. 점유권과 점유권 이외의 권리. 크게 점유권과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눠요. 이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그리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을 제한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고요. 이 제한물권이 용익물권이라는 놈하고 담보물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라는 놈과 담보물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용익물권이 3개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담보물권이 3개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 중에 요 놈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강론 가서 보게 돼요. 7개의 권리가 뭐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 효력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이 총론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두 덩어리 나눠 있고 당연히 총론 부분은 공통적인 걸 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겠죠. 그렇죠? 조금 약간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강론으로 갈수록 구체적이에요. 이 숲이고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총론은 다시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요. 물권에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론에서. 그리고 물권 변동론이라고 해서요. 변동이 뭐였죠? 네? 취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물권이 어떻게 취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가. 이런 개개의 권리에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물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취득이 되고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를 변동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론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요걸 보면 돼요.
물권 일반론. 이 물권 일반론에는 물권법 중에서 총론본의 물권 일반론에는 당연히 물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요. 물권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물권의 특징은 같은 재산권인 채권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채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물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이게 물권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물권의 주체가 나옵니다. 고맙게도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물권의 주체라는 건 넓게 보면요, 권리의 주체를 말하고요. 권리의 주체를 조금 어렵게 권리 능력이라 합니다. 권리 능력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첫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의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중에 권리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고요. 나중에 소유권의 공동 소유 중에 총유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랬었어요. 그게 권리 능력이 이거예요. 권리의 주체.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인하고 법인. 이게 우리 민법상 권리의 주체예요. 우리 민법상 그냥 인이라고 해요. 인. 요 인에 둘이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 물권도 권리니까 물권의 주체도 자연인과 법인. 두 사람만 물권의 주체, 즉 물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 물권의 객체. 물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당연히 뭘 대상으로 해요? 물건. 이 물건이 무엇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98조부터 99조, 100조, 101조까지 조문을 주어놨어요. 고맙게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아주 고맙죠? 뭐 물건의 개념 같은 건 필요 없고요. 99조, 100조, 101조가 물건을 분류해놨는데요. 그 분류 중에서 부동산, 동산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부동산과 동산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99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를 부동산이라 하고 뭐를 동산이라 하는가. 부동산의 개념은 이미 개론에서 봤죠. 경제학적 부동산, 사회학적 부동산, 법적 부동산 해가지고 그중에 법적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여기서 하나 나와요. 요게 우리 시험에 잠깐이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일물 일권주의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물 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 그 지문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요거. 일물 일권주의, 물권의 객체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조문을 하나 보셔야 돼요.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요것도. 물권 법정주의도. 물권 법정주의가 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점유권이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의 권리가 효력이 다르죠. 소유권 효력 다르고 지상권 효력 달라요. 이렇게 개개의 권리는 각각의 독특한 효력들이 있어요. 그건 강론에서 하고,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 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놈이 있고요. 이 우선적 효력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요. 지문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놈이 제일 중요해요. 요 놈이. 물권적 청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 아주 어렵습니다. 물권적 청권은. 요런 내용들이 물권 일반론에 들어있어요. 개념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긴 해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이해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로 별 표시되어 있는 것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자, 먼저 물권의 뜻. 일단 물권은 뜻이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줘서 차임을 받아갖고 이익을 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이런 걸 물권이라 합니다. 이때 사용수익 처분을 한 글자로 지배라고 합니다. 지배. 결국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요때 요 물건은요. 요 물건은 개념은 조금 이따 보고 요 물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이건 당연하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현재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특정이란 건 이런 거예요. 갑소유 땅하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중간에 경계가 불분명해요.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갑 또는 을은 자기 땅을 사용수익 처분하려고 할 때 서로 충돌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네 땅이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려면 내 물건이 어디까지고 남의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구별.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이. 요걸 특정이라 합니다. 타인 물건과 내 물건의 구별 가능. 이걸 뭐라 한다? 특정.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담등 경계표에서 네 땅과 내 땅이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내 땅을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됐는데 사용하고 있다. 남의 땅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물건과 타인 물건이 구별돼야 한다를 특정이랍니다. 특정.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 돼. 독립은 이런 거예요. 갑 소유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업자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주문받았고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요.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업자 을은 건물은 갑소유지만 엘리베이터만은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엘리베이터 업자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설치가 돼서 그 엘리베이터가 타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 엘리베이터라는 물건을 사용할 수도 수익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이 물건은 타인 물건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성이란 건 타인 물건의 일부가 아닐 것 이걸 말합니다. 이 독립성의 뜻이.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은 개념 요소를 갖고 있어요. 현존, 특정, 독립. 특정은 구별. 독립은 타인 물건 일부가 아닐 것. 타인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닐 것. 이걸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 즉 지배를 하는데 이 지배를 할 때요. 세 가지.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요. 직접적부터 볼까요? 직접적 지배하고요. 배타적, 독점적 지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절대적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은요. 채권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채권.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 그랬고요. 채권은 사람한테 뭐뭐 하라.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 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이 행위는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은 객체가 사람의 행위예요. 이게 채권의 객체예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해서 대물권이라고도 부르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한다 해서 대인권이라고도 불러요. 물권은 대물권, 채권은 대인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꿔줬다 100만 원, 100만 원 내놔 이게 채권이에요. 또 학원과 계약을 해서 이정환한테 민법 강의해 이것도 채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꿔줬다 100만 원 내놔 또는 이정환한테 강의해 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채권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이런 것을 간접적이라고 말을 해요.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걸 뭐라 한다? 간접적. 반면에 물권은요. 내가 돈을 주고 책을 샀어. 그럼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어.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나는 이 책을 누구의 협조가 필요 없이 누구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타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뭐라 한다? 직접적. 구별되죠? 구별됩니다. 물권은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직접적.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간접적.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학원과 계약을 하셔서 민법 이정환에게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각자 갖고 계세요. 동일한 채권이 지금 이 강의실 내에 몇십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그 각각의 권리가 누구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이정환이에게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적인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누구든지 와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정환이에게 강의하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수개가 비배타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물권은요. 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 나만 갖고 있어요. 따라서 나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의 승낙 없이는 내 책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없어요. 독점적이에요. 물권은 이렇게.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반면에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수개 존재하면서 그 채권이 비배타적이고 비독점적이며 평등하다. 세 번째, 채권은요.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법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만? 이정환이한테. 김덕기 교수님한테. 민법 강의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저한테 개론 강의하세요. 그럼 피 웃고 저 나갈 거예요. 저한테는 요구를 못해요. 개론 강의는. 저한테는 뭐만 요구해요? 민법. 특정인에게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요. 당연히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갚아라. 이게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걸 상대적이라 합니다. 반면에 물권. 내 책이야. 이거 나한테 팔아먹은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이거 내 책이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내 거. 개가 물었어. 내 거야 이놈아 내놔. 개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나 소나 누구한테나 주장이 가능하다. 절대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그 개념과 관련해서 채권과 비교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하실 거고요. 두 번째, 물권과 채권 공히 재산권입니다. 무슨 권?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건요. 팔아먹을 수 있고 양도. 물권자나 채권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재산권의 본질 두 개, 본질적 속성 두 개. 팔아먹을 수 있고 상속된다. 양도성과 상속성. 이 두 가지를 본질로 합니다. 그럼 물권도 채권도 다 재산권이니까 양도성이 있겠죠. 상속성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있고요. 다만 물권과 채권은 양도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은요. 양도성이 제한되질 않아요. 채권은 제한받을 수 있어요. 자, 물권의 양도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요. 내가 내 책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양도예요. 누가 제한해요? 옆 사람이 야, 너 그거 팔아먹지 마. 그럼 못 팔아먹어요? 야, 너 민법 공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팔아먹어 그거를? 난 머리에 다 있어. 내가 팔아먹을 거야. 옆에 사람이 못 팔아먹는다고 막 때렸어. 그럼 나는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지. 누구의 제한도 받질 않아요. 양도성은. 물권은.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채권은요. 예컨대 갑이요. 을로부터 100만 원을 꿨어요. 을이 100만 원 채권이 있어요.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으면 돼요? 을한테 갚으면 돼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병이 와가지고 100만 원을 갚으래.
처음 보는 놈이 와서. 그래서 갑이 당신 뉘시오 그랬더니 을로부터 채권을 샀대. 근데 이놈은 순딩이고 이놈은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이 다리를 털어. 갑 무섭죠.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물권은 양도하더라도 누구의 이익도 침해되진 않아요. 내가 이 책을 팔았어. 누구의 이익이 침해돼요? 아무도 침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권을 팔아먹는 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을 팔아먹으면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어. 돈 빌릴 때, 야, 채권 팔아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양도성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공유재산권이어서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나 단 차이가 있다. 물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이어서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를 학자들이 아주 어렵게 물권은 양도성이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채권은 양도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본질적 이란 말을 써요. 물권은 양도성이 본질적, 채권은 양도성이 비본질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잖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매치가 안 돼. 그렇죠? 이거 싹 지워놓으면 물권의 양도성이 본질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몰라. 뭐지? 채권의 양도성은 비본질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럼 몰라.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매치를 자꾸 시키세요.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다 이퀄 양도성이 본질적이다. 채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양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권의 의미 특징과 관해서는 이 정도 내용을 들어두시면 돼요. 뭐 외울 것도 없고 이 정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주체는 아까 자연인법 말씀드렸고요.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라 그랬어요? 물건. 이 물건은 우리 민법 98조에서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해놨고요. 분류해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놨어요. 99조에서.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했어요. 일단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하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이렇게 민법의 개념이에요. 물건이란 놈 전체가 크게 부동산과 동산은 아니는데 먼저 부동산의 개념을 잡고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는 다 싸잡아서 뭐라 한다?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어요. 두 번째랑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요. 정착물의 개념도 개론에서 공부하셨죠? 개론에서 정착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ixture. 뭐라 한다고요? 이 개론에서 보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이 정착물은 첫째, 토지에 고정이 돼 있고, 두 번째,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또는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일단 땅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건 공통적이고요. 셋 중에 하나, 분리 불가능,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모, 분리했을 때 현저히 가치가 감소. 이런 것들을 민법상 정착물이라고 해요. 몰라두세요. 그냥 뿌리 박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은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건물만은. 반면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 나무 같은 것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요. 건물이 아닌 나머지 정착물들, 요 나머지 정착물들은 원칙이
원칙이 토지의 일부. 토지 일부. 원칙이 뭐의 일부? 토지 일부. 일단 부동산하고 동산의 개념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토지하고 뭐다?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타성, 독점성이 있었어요. 즉, 내 물건은 나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걸 일물일권주의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이걸 일물일권주의라 합니다. 왜 이걸 인정해준다? 인정 이유 또는 인정 취지. 이것 때문에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어. 책이 갑도 소유권이 있고 을도 소유권이 있고 병도 소유권이 있어. 그럼 어느 누구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책을 사용수익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먼저 기억하실 게 일물의 기준. 하나의 물건의 기준. 이때 동사는요, 기준이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어요. 배추. 뭐로 따져요? 배추. 포기. 연필, 자루, 옷, 벌, 신발, 켤레, 자동차, 대,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동사는 일물을 정하는 표준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 문제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토지는 필, 건물은 동,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그러니까 1필 토지가 한 개의 토지고 1동 건물이 한 개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네 번째, 그 일물일권주의 내용. 일물일권주의 내용. 큰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물건, 전체 물권이 하나. 이게 일물일권주의 큰 내용이에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 개가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권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물건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물건도 여러 개여야 되죠. 그렇죠? 예컨대 물건이 5개 있어. 그럼 물건도 몇 개? 5개.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한 개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물건이 5개면 물건도 5개. 근데 물건 5개를 묶어서 하나의 물건 안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세 번째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일물일권주의가 크게 하나의 물건 전체의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불가능한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예외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지문에 집중해서 예외가.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는 당연히 일물일권주의 내용의 예외가 될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연결합니다. 일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의 물건, 전체의 물건이 있고 그 일부에도 또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점점 복잡해져요? 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면 돼. 머리에 막 넣고 막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들어. 그래 이해가 안 돼. 집에 가서 또 들어.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1월 달에 또 들어. 그래도 안 되면 3월 달에 또 들어. 그러다 보면 8월 달쯤 가면 대부분이 이해가 돼요. 합격할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 그걸로 시험장 가면 돼요. 그럼 붙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조바심 낸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우와 복잡해 머리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안 터져 머리. 안 터져. 편하게 들으세요.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서 시작을 해서 일물일권주의로 왔고 일물일권주의 내용을 받고 그 예외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요 3가지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맨 밑에 거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다. 갑이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근데 40%밖에 못 받았어. DTI가 적용돼서. 어쨌든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합니다. 갑이 저축은행을 갔어. 또 빌렸어. 저축은행도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때 저당권 담보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담보 물권. 그런데 하나의 물건에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이 2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한 게 선순위, 나중에 등기한 게 후순위. 이렇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를 달리하여 양립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가능한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얘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 갑이 돼지 100마리를 길러. 근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런데 돼지는 동산이에요. 그렇죠? 아까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그 이외에는 다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돼지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돼지와 같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 동산이죠? 요걸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려요. 어디 가서? 전당포 가서. 이때 다이아몬드 반지와 밍크코트를 가져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요. 이때 전당포 주인은 돈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와 밍크코트를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되돌려줘요.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질권이라 합니다. 이런 권리를. 그러니까 돼지도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밍크코트하고 똑같아. 동산이야. 돼지 100마리를 끌고 전당포를 가서 돼지 100마리를 맡기고 돈을 빌려.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전당포 주차장이 돼지를 우글거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과의 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계약을 하냐면 일단 돼지는 갑이 계속 길러. 아까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는 갖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갑이 계속 길러. 대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줘요. 얘한테.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럼 을은 요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을은. 그렇죠? 네? 갑이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때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이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죠. 요런 권리를 우리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요. 동산, 양도, 담보권.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을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해요. 예?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동산, 양도, 담보권. 근데 돼지가 몇 마리? 100마리. 그럼 동산, 양도, 담보권도 몇 개? 몇 개? 1개. 우리 대법원은
돼지 100마리니까 동산 양도단목권도 100개다. 가 아니고 돼지 100마리 전체를 싸잡아서 마치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 이걸 집합물이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집합물. 여기에 양도담보권이 100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100개인데 물권은 하나. 일물일권제 예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의 물건,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되는 이건 이제 따로 빼겠습니다. 얼른. 일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물건 전체의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의 또 다른 물권이 있고요.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더라요. 일물, 일부의 별도. 요때요 일물, 일부는 동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만 생각하면 돼요. 동산 일부의 별도의 물건? 생각하기도 싫지. 짜증나죠? 네? 민법, 인문서. 개론은 갑소유. 개론 부분은. 민법부는 을소유. 짜증날 거야, 그러면. 네, 동사는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일부. 그 중에 일물이니까 토지와 건물 하나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토지는 필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고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일필 토지 일부. 일동 건물 일부 이렇게 될 거예요. 일필 토지 일부 또는 일동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일물일권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나오게 되면 일필 토지 일부와 일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에 일동 건물 일부는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민법상 전세권 가능하고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가능합니다. 5층짜리 건물 중에 3층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또 하나는 한 동의 아파트 101동 건물 하나죠. 각 호마다 뭐가 있어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건물은 한 동인데 예컨대 50세대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 몇 개? 5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둘로 나눠져요. 하나가 토지 자체 일부. 일필 토지가 있고 그 중에 일부. 요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요거 건물 위의 정착물. 요 건물 위의 정착물은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일필 토지 위의 건물 이외의 정착물도 토지 일부니까 요게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말이죠.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게 돼요. 일필 토지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크게 2개. 토지 자체 일부와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여기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게 되고 토지 자체 일부에는 우리 민법상 용익 물권이 가능해요.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이 뭐뭐뭔데? 저기 있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놈들 중에서 우리 대법원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4개가 있다. 첫째, 수목의 집단. 나무 여러 그루. 두 번째, 나무 한 그루, 수목.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나 배 같은 미분리 과실. 호박, 고추, 오이와 같은 농작물 4가지. 이런 게 정착물이냐? 네, 정착물이에요. 왜 정착물이냐? 뿌리를 받고 있어. 뭘 받고 있다고요? 뿌리. 정착물이야. 다만 원래 이런 것들은 뭐의 일부인데? 토지의 일부인데 가만히 보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토지의 일부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나중에 보고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놈들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특히 농작물을 좀 조심합니다. 이 농작물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는 거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요?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갑소유 땅에 갑이 감자를 심었어. 땅도 갑소유, 감자도 갑소유. 갑소유 땅에 을이 감자를 심었어. 땅은 갑소유, 감자는 을소유. 세 번째, 갑소유 땅에 을이 몰래 감자를 심었어. 땅은 갑소유, 감자는 을소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 거? 경작자 소유라는 거죠. 농작물만은 경작자 소유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농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이게 우리 판례. 이런 것들이 일몰일권주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말하는데 부동산, 동산 구별하고 두 번째 일몰일권주의 개념과 일몰의 표준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렵지 않고 일몰일권주의 내용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반대가 되는 예외를 기억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의 별도의 물권 인정되는 경우 요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자. 됐죠? 여기까지가 물권의 객체. 네 번째 물권의 종류. 일단 민법상 몇 개가 있다? 8개. 몇 개가 있다고요? 8개. 그 다음에 이게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고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어요. 관습법.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누가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법원. 대법원. 원래 관습법은요. 어떤 관행이 반복이 되다가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걸 관습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관행이 법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대법원이 판단해요. 결국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대법원이 인정하는 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 4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가 아까 봤던 동산양도담보권이 있어요. 물론 요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또 법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동산양도담보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동산양도담보권 중에서 일부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산양도담보권 중 일부는 이제 법으로 이제 수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몰라도 돼요. 관습법적으로 인정된다. 돼지 100마리 생각하면 돼. 경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권은 뭘까요? 아까 갑소유 땅에 을이 경작을 했어요. 농작물을. 농작물 누구 거? 을 소유예요. 그런데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 땅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요. 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하려면 땅을 들락거려야 되죠. 그게 경작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경작권. 만약에 을에게 농작물 소유권만 인정하고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을은 수확을 할 때 헬기를 타고 레페를 타고 이 땅을 디디면 안 돼. 아니면 뭐 낚시 같은 걸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대해서 갑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도 들락거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 그걸 뭐라 한다? 경작권이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에 가면요. 특수지상권이라고 2개가 나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놈하고요. 또 하나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이게 총 4가지가 관습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물권은요. 법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함부로 물권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유가 요놈 때문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185조. 지금 제가 민법상 물권이 8종이 있다고 그랬고요. 관습법적으로 4개 정도가 인정된다고 해서 총 12개 정도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물권은 법이나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의 물권은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185조가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4페이지. 물권의 종류에서 1번, 물권 법정주의 1번.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는 맘대로 이런 뜻이고요.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and 만들면 뒤져. 그게 숨어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일단 조문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이 185조가 물권법 시작 조문이에요.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 조문이에요. 그리고 시작이 185조부터 시작하는데 185조가 딱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물권 규정들은 대부분 요 물권 법정주의 영향을 받아서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권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주의 때문에. 어쨌든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두 번째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조문은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종류 강제라고 합니다. 무슨 강제? 종류 강제. 또 하나가 이렇게 법이나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걸 내용 강제를 합니다. 예컨대 내용 강제. 지상권은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은 뭘 사용 수익한다고요? 타인 토지. 그런데 갑이 자기 건물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즉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런 건 안 돼요. 지상권은 내용 자체가 타인 토지를 객체로 합니다. 그게 내용이야. 지상권의 내용. 그런데 갑이 건물을 갖고 있고 건물에다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안 됩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 내용을 바꿔서 건물을 객체한 지상권 따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용 강제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거라 하더라도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 것들이 있어요. 종류강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지멋대로 권리를 만들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게 4개가 있어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은요. 관습상 통행권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소유권. 이 사실상 소유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도 불러요. 마지막으로 공원이용권. 제가 이름 붙인 거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이름 붙였고 대법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만 이런 권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리는. 우리 민법상 이런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4가지 판례가 요 4가지 권리에 관한 판례가 재작년에 쪼르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쪼르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공원이용권이 제일 쉬워요. 이 공원이용권은 어느 지역에 좋은 공원이 하나 설치가 됐는데 주말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공원을 이용을 못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공원은 우리 지역에 설치됐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게 공원이용권이에요. 이런 거 인정할 수 없겠죠, 당연히. 공원이 설치되는 어느 지역의 주민에게만 그 공원을 배 터지고 독점적으로 이용한 권리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거 이런 거예요. 갑이요 101호를 을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열세하고 등기 서류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현재 을이 이 101호에 살고 있어. 현재 을이 살고 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을이 이 101호를 돈을 다 주고 사가지고 현재 살고는 있으나 등기하지 않았다면 일단 을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다만 사실상 소유권이란 게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소유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다고 써놨잖아 지금 여기다가.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이런 권리 인정 안 된다니까. 사실상 소유권은. 세법에 가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금 부과를 위해서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권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통일권. 어느 마을에 농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갑소유예요. 이 농로를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농로로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갑이 건물을 지려고 자기 땅을 측량을 했더니 이 자기 땅이 이만큼의 친구. 그래서 펜스를 딱 쳐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길 통행할 수가 없고 논에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뒷산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장구한 세월 통행했으니까 우리에게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우리 대법원 안 돼. 아무리 장구한 세월 타인 토지를 통행했다 하더라도 관습상 통행권 따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석기시대 때 통행해도 안 돼. 에? 여기서 끝나세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알아서 돌아다니겠지. 에? 너무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에? 너무 하겠지. 감정적으로는. 뭐 어쩌라고. 안 된다는데. 예?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나 마련돼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거하고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마련돼 있어요. 그거 이외에 이것까지 인정? 이런 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 갑소유 땅이 있어요. 건물 지려고 땅을 팠더니 우와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나와. 그래서 탁 탕을 하나 만들었고 돈을 막 벌고 있어. 그걸 보던 을이 나도 돈 좀 벌어야지 하고 관정을 박아가지고 물을 끌었어. 그걸 본 갑이 얌마 내가 먼저 발견했어 이놈아. 그 물은 내 거요 이놈아.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온천수는요 지하수의 일종이고요. 토지 소유권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퍼올린 물은 내 거예요. 따라서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외웁니다. 온사사공 이런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니까요. 이런 권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물권 총론 중에 물권의 기초와 관련된 5덩어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4개 봤어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기까지는. 잊어버려도 돼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